당일에 조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5% 넘게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출구조사는 당일이 아니라 사전선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출구조사의 핵심은 사전투표자를 전화조사해서 선관위가 주는 인구 통계 정보를 가지고 보정한 값입니다. 즉 당일 출구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일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전라도 지역만 빼고 크게 이깁니다. 이는 각 개표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크게 앞섭니다. 전자개표기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만 나옵니다. 심지어 경기도 독양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000표가 넘을 동안에 김문수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오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볼까요?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37%나 앞섭니다. 반면 당일 투표는 김문수 후보가 15%나 앞섭니다. 사전선거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크게 앞선 경우는 역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텃밭이라는 강남을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서 32%나 앞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압구정동, 대치동, 청담동에서도 당일보다 사전선거에서 30% 넘게 이겼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에서 사전선거가 당일보다 33%나 낮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면 이런 현상을 따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은 어떨까요? 인위적 개입이 의심되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서 10%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가 넘게 이긴 겁니다. 제가 2달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통계 자료는 전부 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의 당일 선거하고 사전 선거 득표율을 비교한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윤석열 대표는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10%가 낮고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가 높습니다. 전 지역에서 호남 지방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통계학자에 의하면 거의 시경분의 1입니다.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가올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쟤들도 이제 보험을 들고 싶을 거예요. 리스크는 있지만 왜 전산인식이 깔끔하거든요. 나중에 표수를 맞추는 작업도 들어가고 본인지 뭐 감시도 엄청 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저 CCTV도 있고 뭐 그 서가지고 카운팅도 할 거야. 이번에는 카운팅 분명히 합니다. 진영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관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기본표도 못할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이거든. 후회 없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갖다 퍼붓자. 21대 총선에 3%, 22대는 낮추고 올렸지만 이 모든 거의 최상치가 뭐냐면요. 사전투표를 급도로 올린다. 비중을 높인다. 그건 22대 방식이고요. 21대 썼던 3%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쓸 거예요. 전국 선거인 수가 4천만 명이면 3%는 620만 표겠죠. 예를 들어서 4천일지 3천일 난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선관위가 뭐 어떻게 장난을 칠지 모르지만 100만 표든 150만 표든 미리 깔아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보험 그거 안 해도 이기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멋있게 하려다가 작품을 망쳤지 않습니까? 악몽 같을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게 자기들은 있을 수 없는. 대선에서 패한 후 김문수 후보가 당사를 찾았습니다. 주위에서 부정선거를 외칩니다. 침울한 표정들. 김문수 후보는 해란식에서 부정선거는 증거를 갖고 싸워야 한다. 소리 지르고 들어눕는다고
부정선거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해야 이긴다. 제대로 싸워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힘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정선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그만 고민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수의 법칙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이 터져라 부정선거를 외칠 때 당신들은 도대체 국힘당은 왜 선거 때마다 사전선거에서 지는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의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걸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쥐죽듯이 패배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전 부정선거를 없애겠다고 죽으림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많은 국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애국심이 소리치고 드러눕고란 치졸한 단어로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번 6.3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사전선거 첫날 오후 2시 21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른 투표자들과 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여유롭게 투표장으로 들어갑니다. 약 3분 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 그리고 약 22분 후 여성은 다시 투표소에 등장합니다. 20분 사이 두 번의 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간 것입니다. 여유로운 모습은 중복 투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투표소, 등산가방을 맨 초로의 남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비닐백에 방금 사용한 신분증을 넣습니다. 중복 투표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이는 선관위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니면 고의로 확인 시스템을 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도 약간 굉장히 눈에 띄는 복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오고 이제 세 번째로 왔는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의심이 든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데자뷰인가. 인간의 기억이 결국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그냥 데자뷰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투표한 사람 계주를 하려고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제 앞에 오더니 제 앞에서 가방을 그렇게 편반 위에 올려놓고 뭘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꺼냈는데 플라스틱 그 지플락 백을 꺼냈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증이 제가 정확히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두께가 한 10장 정도는 있어 보였어요. 주민등록증이 한 10장 정도 지플락 안에 있었는데 제 앞에서 그걸 열더니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꺼내서 들고 투표소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면 진짜 유탄전이라도 벌여갖고 시민체포를 해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번째로 또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뒤에. 또 왔는데 그때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에 손주는 안 나왔는데 그 가방에다 녹색 등산복을 메고 있던 사진, 그게 네 번째로 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때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연기가 자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할아버지라고 호칭을 너무 많이 쓰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뭐 투표하러 들어가게 하고 나왔냐, 뭐 이제 집에 갈 거냐, 할아버지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너무 강조하듯이 그렇게 자기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 꾸러미를 꺼내면 이제 뺏어버리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뭔가 수상한 낌새가 들었는지 네 번째인데 사전투표소 앞에서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손자랑 떠나버렸어요. 네 번째 투표는 안 하고.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서버에 접속해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발급은 하지만 이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람 영어전에 봤는데 오후에도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오후에 투표로 오셨대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전에도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투표를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수십 분도 가능할까? 이번 사전투표를 6번 했다고 들었어요. 5월 29일하고 30일하고 6번 한거 맞아요? 네. 전부 본인 명의 한가요? 네. 본인 신분증 내고 한가요? 네. 3시부터 3시부터. 3시부터 시작해서 관내에서 한 번 하고 30분 떨어진 차로 30분. 거기서 그러면 관외 투표로 관내죠. 관외를 해서 이제 본인 신분증 다시 냈네? 네. 거기서 하는데 이제 문제없이 통과됐다. 네. 세 번째도 거기서 30분 가지고 너무 지켰어요. 30분 남겨서 거기 동사무소 있는 거? 네. 옆에 또 관내 또 3시 40분 통과해가지고 4시 반 전에 일부러.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비정상이고 세 번째 비정상이고 네. 세 번째가 잘했네. 네. 했어요. 좀 쉬었다가 5시 직전 한 4시 55분. 4시 55분 네. 전에 네, 그날 네 번째 했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주면 본인 주면 내고 한 거야? 그때는 그냥 운전면허 좀 했어요. 하나. 그러면 처음부터 김대장 운전면허 좀 운전면허 좀 젊었을 때 그건 사진이니까 공익인이 아니라 공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30일 날은 몇 시에 5시. 첫 번째 나 저번에 했던 거 이제 다시 간 거야? 아니 다른 데죠. 다른 관내. 또 두 군데. 그러니까 5시경에 거기서도 운전면허 냈네. 네. 운전면허 했어요. 그 운전면허 사진하고 같은지만 체크하고 네, 거기도. 너무 체크한 거 없더라. 5시 15분에 한 번 하고 15분에. 조금 선물 주고 40분. 5시 15분에 한 번 하고 40분에 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6번 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고 그럼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이 안 되더라. 안 됐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문 인식기도 그렇고 스캔도 다 가짜라고 말하면서 내일 사전투표소 언제든지 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전투표는 수기 인명부도 없고 전산 인명부도 없으니 아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몰랐을까요? 이번 6.3 대선은 중국인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같은 신분증으로 관내와 관외를 다니면서 수십 차례 투표를 해도 발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해서 이런 중복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중복 투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대선은 무효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할 이번 6.3 대선은 온갖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숫자 조작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선관위의 실책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몰래 모니터 사진을 29일 날, 30일 날 다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30일 날 마지막 그 투표가 2,946표인데 선관위가 또 발표하잖아요. 네. 밤에 한 거 발표한 거 그거 보니까 10표를 갖다가 플러스를 시켰더라고요. 마지막 모니터에 찍힌 건 2,946명인데 10명을 추가해가지고 56명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선관위 발표는요? 네네. 5시경에 5시와 6시 사이경에 막판에 갑자기 15표가 늘어나더래요. 그분도. 네. 저는 다 끝난 다음에 그 선관위 발표한 게 10표가 늘어난 거고 그분은 5시와 6시 사이에 갑자기 15표가 싹 늘어났대요. 네. 전라도에서 이제 명표를 4,000표를 부풀리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3,793 더하기 270을 4,000이 아니라
8,494로 적었다가 참관인한테 걸린 것입니다. 아니 4,000표를 8,000표를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정했잖아요. 아니 수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어디가 수정을 하고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어디가 그때서 고치네 8,000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8,000, 4,000인데 8,000으로